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정말 가슴이 저며오는 그런 사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부산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성이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부산의 한 도로인데 승용차 한 대가 인도 위에 올라가 있고 운전자가 내려서 사태를 파악합니다. 사고 난 거예요? 네. 예, 주변에 시민들이 갑자기 모여들기 시작하죠. 이번엔 버스에서 시민들이 내려서 이 차를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예, 승용차가 덮친 곳에는 이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네. 그 여성이 이제 깔려있자 시민들이 모여서 이 차를 밀어내려는 모습입니다. 구급차도 세상에. 도착해서 사고를 이제 수습하려는 모습이고요. 네. 이 차량 밑에는 한 여성이 버스 정류장의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다가 이 승용차가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덮치면서 이 여성이 밑에 깔리게 된 건데요. 안타까운 소식은 이 여성이 임산부였습니다. 임신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아이를 갖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굉장히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고 지금 다리가 좀 많이 다친 상태라고 해요. 예. 지금 현재 세상에. 병원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걱정되는 게 지금 저 여성 임신부와 또 복중에 지금 아이는 어떻습니까? 김유미 프로파일러님. 다행히도 아이는 괜찮습니다. 아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데요. 임산부는 좀 다리가 많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세상에 지금 인근 병원으로 이제 앞서도 보세요. 119가 와서 저 무거운 차를 이제 빼냈고 그 임신부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요? 당시 구조대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리 다 복합골절이고요. 복합골절에 발목도 많이 골절대가 돌아가 있는 상태고 밑에 정강이 뼈 양쪽 다 뼈가 다 부러져서 지금 현장에 사고 당시 사진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사진만 봐도요 얼마나 정말 참혹한 현장이었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 차량에 이 임신 6개월인 상태였던 이 여성이 이 벽 부분하고 끼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리 부분을 아주 심하게 다쳤는데 혹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는 상태예요? 김기혁 아나운서 어떻습니까? 이 여성 병원으로 옮겨져서 8시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8시간 동안 수술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아이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지금 다리 상태는 많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두 다리를 절단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직 이제 수술을 더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 여성은 이 고통 속에서도 뱃속에 아이 걱정뿐이라면서요, 지금 최단비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이 아이가 있으면은 뱃속에서부터 아이 생각을 먼저 하죠.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더 이제 소중한 이유가 결혼을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난임으로 고통받았다가 겨우겨우 얻은 아이인 거예요. 정말 보물 같은 아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6시간을 극심한 고통에서 수술을 받으면서도 무통주사도 맞지 않았다고 해요. 혹시나 내가 무통주사를 맞으면 아이에게 안 좋을까 봐. 그래서 무통주사도 반려하고 이 아이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피해자분의 가족분들이 얼마나 지금 가슴이 찢어지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글도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앞서도 이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뱃속에 태아는 무사하대요. 그 소식을 먼저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8시간 수술 받고 깨어난 이 여성도 먼저 아기 상태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이는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 다리가 찢기는 극심한 고통에도 앞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처럼 무통주사도 반려하면서 아기를 지키려는 산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가족으로서, 그러니까 가족이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의 가족으로서 아이를 둔 엄마로서 참담하기 그지없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그녀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이런 말씀도 적어주셨어요. 정말 이수영 교수님, 가족들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뭐 마음이 찢어지죠. 뭐 저는 이 엄마 심정 너무 잘 이해할 것 같은 게 사실은 임신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되면 초음파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심장이 뛰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마취를 하게 되면은 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마취를 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안 되니까 아이한테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 팔딱팔딱 뛰는 심장 소리 영원히 못 듣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엄마의 선택은 정말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문제는 이렇게 원인 제공한 사람들 대체 어디 갔냐는 겁니다. 지금 사과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뭐 청원 게시판에도 지금 가족들이 아주 붕괴하면서 글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빨리 당장 지금 이 피해자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지금 맞아요. 하든지 해야지 지금 참 큰일 날 일입니다. 8시간에 거친 큰 수술이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안정을 취하고 있을 텐데요. 회복 단계일 텐데 지금 앞서 우리 김기혁 아나운서 설명처럼 아직은 최종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 임신부, 이 여성의 두 다리를 정말 이런 표현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절단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기다리는 지금 가족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정말 보세요. 그 얘기, 가족분들의 목소리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절단하자는 걸 가족들이 울고불고 매달려서 다시 한 번만 수술이 더 해보자고 수술 들어가 있는 지금 수술 중인 상태입니다. 이거는 산모가 아기 지키자고 이렇게 무통 주사 같은 것도 자꾸 마다하면서 꼭 아기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가해자는 뭐 아무런 연락이 없고요. 제가 지금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지금 정말로 가슴이 저도 지금 점이 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가족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이 사고를 낸 운전자가 70대 고령자였습니다. 이 고령자라서 지금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령자가 이 사고를 낸 이후에 경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이 사고의 원인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추후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판단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해자의 가족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런 연락이 없고 사과조차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앞서서 국민청원에 이 가족이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왜 아무 잘못이 없는 내 가족이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아무 잘못이 없는 자신의 가족은 이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받고 있는데 이 가해자는 본인의 변명을 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연락조차 없다는 것이 가족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사과 안 할까요, 김유희 반려님? 운전자 자체도 이 상황에 당혹스러울 수 있고요. 비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브레이크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몰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책임을 진다라는 건요. 피해자 가족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2의 상처를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이렇게 숨어서 있어? 이것 자체가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상처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 두 다리만은 절단하지 않기를 바란다. 두 다리로 서서 아이를 안아보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가족분들이요,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서 이런 내용도 덧붙였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예. 그리고 운전자는 지금 한 명의 여성만을 다치게 한 게 아닙니다. 뱃속의 아이도 다치겠다는 걸 생각을 좀 해야겠고요. 맞아요.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청원 글에는 가족들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자격 요건을 좀 강화하고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우리 가족들이 이제 당한 비극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글도 함께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운전자는 72살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 보시는 혹시 어르신들 중에 아니 그럼 나이 많다고 다 운전을 미숙하단 말이야 라고 저희가 매도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 이렇게 처참하게 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 그런 취지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자, 이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 교통사고가 2008년에 비해서 2017년에 10년간 2.63배 증가를 했고요. 세상에. 그리고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 비율 역시 지난 2016년 17.7%에서 2018년 22.3%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경찰청장이 신체 능력에 따라서 야간 운전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도심부 운전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령이라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자는 건 아니고 나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는 않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요,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당 운전자가 못 보더라도 가족이나 지인들은 볼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서 일단은 눈물로 진짜 눈물로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세상에 지금 사경을 헤매다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아이부터 걱정하는 이 임신부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과 먼저 하고 그다음 처벌을 달게 받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희가 부탁을 드릴게요.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랍니다.